개념 네 번째,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들어갈게. 1번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 뭐냐면 x, y 두 가지가 있는 미지수, 우리가 여기까지는 배웠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까지 우리가 배운 거야. 이 중에서 1차가 아니라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가 2차 방정식일 때 이 연립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과 2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이 있어. 두 번째,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것부터 볼게. 1차식과 2차식의 꼴의 연립 방정식은 일단은 첫 번째,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 1차식에서 얻은 결과를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주는 거야. 이거는 풀이를 보는 게 가장 빠르지, 이해가. 예제 첫 번째에서는 위에 있는 애가 1차 방정식이야. 여기 1차 방정식, 밑에는 2차 방정식 되어 있지. 그래서 1차 방정식에서 얘를 뭐 x는이든 y는이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그래서 여기는 y는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지. y는으로 정리를 해놓고서 밑에 있는 y 자리에다가 이 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대입을 시켜주는 거야. 대입시켜주면은 2차 방정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전개하고 는 0으로 만들어주면은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x 값을 찾는 거야. x가 마이너스 4 또는 x가 3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이거에 따른 y 값들이 각각 있겠지. 자, 얘는 어디다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쉬운 곳은 여기지. y는으로 되어 있는 곳.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 나왔고 또 x가 3일 때 y는 4가 나와.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가지로 나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세 번째, 이번에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 2차식과 2차식 꼴의 연립방정식은 첫 번째로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한 한식을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를 해서 거기에서 1차 방정식을 얻어. 이 1차 방정식을 이제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서 푸는 거야. 얘도 예제를 보면 자, 위아래 둘 다 2차 방정식이야.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한번 찾아보면은 위에 있는 애가 인수분해가 돼.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알아내야 되는 게 는 0이기 때문에 여기 0으로 만들어주는 뭐 x 값은 y가 되겠고 여기에서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은 2분의 y가 되겠지. 또는 y는으로 써줘도 좋아. 지금 여기 예제 풀이에는 y는으로 바꿔놨거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y는 x 또는 y는 2x.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야. 각각 대입. 얘도 대입하고 얘도 대입하고. 그래서 첫 번째 y는 x를 대입을 하면 4x제곱 플러스 8 x에 대한 간단한 방정식이 돼.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2가 나왔고 이걸 가지고 y를 구해야 되잖아. y 구하러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y도 똑같이 뿔마 2로 나오지. x는 뿔마 2일 때 y도 뿔마 루트 2. 복부호동순이라는 거는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순서라는 거야. x가 플러스 루트 2면은 y도 플러스 루트 2,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2면 y도 마이너스 루트 2. 두 번째도 y는 2x를 저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것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1. 그래서 x가 여기 y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y는 뿔마 2로 나오지. x가 플러스 1일 때 y는 플러스 2고 x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답을 다 써줘야 돼. 우리가 찾은 해가 여기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다 써줘야 돼.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번째 식에서도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4번 x, y에 대한 대칭인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 일단은 x, y에 대한 대칭이라는 말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 밑에 화살표에 써 있어. 자, 여기 식 보면은 x 플러스 y랑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얘가 있는데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도 식은 변하지 않지. 이렇게 바꿨어도 첫 번째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애들을 대칭식이라고 해. x와 y의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결과는 대칭식. 자, 이 대칭식인 애를 어떻게 푸냐. 첫 번째 방법은 x 플러스 y의 값을 a로 놓고 xy 값을 b로 놓고선 이 방정식을 a,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변형을 해. 그래서 첫 번째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a와 b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a, b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 값을 알게 된 거잖아. 그럼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a는 두근의 합, b는 두근의 곱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그냥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줘.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두 근의 합과 곱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서 x, y 값이 나오는 거야. 예제로 보면은 위에식 아래식 봤을 때 x랑 y랑 자리를 바꾸어도 똑같나 한번 확인을 해봐. 변함 없지. 이거 대칭식이지. 대칭식이니까 첫 번째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잡아두고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 대입을 해줘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정리가 되었고 얘네들이 연립을 했을 때 a 값, b 값이 나오지. a는 7, b는 6. 그러면 두 근 x, y의 합이 7이고 두 근의 곱 6을 갖는 새로운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워주면은 두 근의 합과 곱을 넣어서 이런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래서 x, y는 이 t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t 값은 1 또는 6이 나오지. t는 1 또는 6. 이게 이 방정식의 x, y 값인 거야.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x가 1이면 y는 6으로 나오고 x가 6이면 y는 1로 나오지. 그래서 x, y 값만 써주면 이제 방정식이 해가 돼. 필수예제 13번. 자, 첫 번째 1번 보면은 얘는 위에가 1차식이고 밑에가 2차식인 애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y는으로 바꾸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y는으로 바꾸면 y는 3x-2가 되고 이 y 값을 밑에 있는 식 y 자리에다가 대입을 시켜줘. 두 군데가 있지. 여기 두 군데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고 인수분해까지 했을 때 x값이 1 또는 2가 나왔어. x는 1 또는 2. 자, 이거 두 개 가지고서 y값 구하러 대입. x는 1 대입하면은 y값 1 나오고 x에 2 대입하면은 y값 4 나오게 되어서 해를 쓸 땐 다 써줘야 돼. x가 1일 때 y는 1, x 2일 때 y 4. 다음 2번도 위에 있는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x는으로 바꾸면 x는 y 플러스 4가 되었고 그거를 밑에 있는 x 자리에 y 플러스 4를 대입을 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를 정리해서 인수분해까지 하면은 이번엔 y 값이 나오지. y는 -3 또는 -1. 그래서 얘를 x 구하러 대입해주면 y가 -3일 때 x는 1이 나오고 y가 -1일 때 x는 3이 나와서 두 개 다 짝을 지어서 예쁘게 써주기만 하면 돼. 필수예제 14번.
이번에는 위아래가 둘 다 2차 방정식이야. 둘 다 2차 방정식일 때는 어느 한쪽 인수분해 되는 애를 찾아서 인수분해를 해. 1번에서는 위에 있는 애가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지. 얘 인수분해하면 합차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첫 번째 괄호에서 0이 되어야 하니까 x는 마이너스 y, 두 번째에서는 x는 y,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 x는 마이너스 y 또는 x는 y를 대입을 하는 거야.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y를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줘. x 자리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 다 y에 대한 방정식이지? 정리해주면 y제곱은 9. 여기에서 y값이 뿔마 3으로 나와. y값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각각 x값이 나오지? y가 플러스 3일 때 x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x값은 플러스 3으로 나오게 돼. 근데 지금 얘네가 뿔마를 같이 써놨거든? 이것도 순서가 있어. y가 뿔마 3일 때 x값은 얘네가 반대로 나왔잖아. 반대로 써주는 거야. 플러스 3이 먼저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3이라고 적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읽어줘야 된다고 한 거야. 복부호 동순. 자, 두 번째, x는 y를 또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입을 시켜주면은 식 정리해주고, y값이 뿔마 루트 3이 나오지. 뿔마 루트 3을 여기다가 또 대입해주면 x값은 부호 똑같이 나오네. x가 플러스 루트 3이면 y도 플러스 루트 3,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도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와. 지금 해 4개 찾은 거야. 그래서 그 해를 짝을 지어서 다 써줘야 돼. 부호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줘야 돼. 자, 두 번째도 인수분해 되는 애를 먼저 찾으면 위에 있는 애가 인수분해가 되지. 위에 있는 애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0이 되게 하는 애를 정리를 해줘. 한 문자에 대하여. 그럼 얘는 x는 2y와 x는 마이너스 y로 정리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x는 2y를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줘.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 얘도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y에 대한 식이 되고, 첫 번째 식에서 y는 뿔마 1이 나와. 뿔마 1을 x는 2y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x는 뿔마 2로 나오게 되지. 이것도 부호대로 쓴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식을 니은에다가 밑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얘도 y값이 뿔마 루트 2로 나와. 뿔마 루트 2를 x는 마이너스 y에다 대입을 시키면 이번엔 부호가 반대로 나오게 돼 있어서 x는 맞뿔 루트 2, y는 뿔마 루트 2 이렇게 적혀 있지. 지금 해 4개 찾았으니까 좀 아까처럼 각각 짝 잘 찾아가지고 예쁘게 써주면 돼요. 예제 15번에 1번. 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합 곱이네. 그러면은 t에 대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이용하라 그랬었지. x, y를 두근으로 갖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두근의 합이 3이고 곱이 2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t 값을 찾으면 t는 1 또는 t는 2가 나와. 이게 두 근이잖아. x, y.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2 또는 x가 2일 때 y가 1. 자, 2번은 자, 위에 거식을 봤더니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우리 많이 본 거지. 얘를 보면은 변형하고 싶어져야 되겠지. 밑에는 곱이고, 그 위에 있는 식을 변형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2xy로 변형이 되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xy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x 플러스 y의 값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 값을 a라고 하고 xy 값을 b로 놓고 계산을 해주면 a는 뿔마 8이 나오지. x 플러스 y 값이 뿔마 8인 거야.
그러면은 A가 8일 때 B가 15 또는 A가 마이너스 8일 때 B가 15 두 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합이 8이고 곱이 15인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쓰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의 두 근 인수분해에서 t는 3 또는 5가 나와서 두 근이 3과 5니까 x가 3, y가 5 또는 x가 5, y가 3. 두 번째에서도 두 근이 마8 곱이 15인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세워놓고 인수분해를 하고 t값은 마5 또는 마3이 나왔어. 두 근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라는 거니까 x가 마5, y가 마3 또는 x가 마3, y가 마5 이렇게 나와.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해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두 번째 식에서 해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지. 그러니까 2번의 답은 이렇게 네 가지. 예제 16번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야 한데 x, y 오직 한 쌍이라고 한다면은 두 식의 결과가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은 근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게 되겠지. 이때 모든 실수 k 값을 구하래. 일단 위에가 1차식이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x는 k-y. 그래서 얘를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했었지.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는 0으로 만들어줘. 그럼 이거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얘는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야 하니까 이 식도 당연히 중근을 가져야 되겠지.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d가 0이어야 한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써서 는 0. 이거를 만족시키는 k 값은 뿔마 3이네. 그래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0. 예제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이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래.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당연히 xy로 둬야 되는 게 가로와 세로의 길이지.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뒀을 때 첫 번째에서 알려준 게 있어. 직사각형의 둘레는 34. 그래서 둘레에 관한 식을 세워주고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하면 34. 그 다음에 그림상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피타고라스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 그래서 두 번째 식 피타고라스 식 써주고 위에 식 정리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위에 있는 식이 1차 방정식이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이제 y는으로 정리를 해줬어. 17-x. 이거를 이제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인수분해까지 쫙 해주면 x는 5 또는 12가 나왔고 이제 y 구하러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x가 5일 때 y는 10이고 x가 12일 때 y는 5. 근데 단 직사각형의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가로가 더 긴 게 답이겠지? 그래서 가로가 12, 세로가 5. 개념 5번째 들어가기 전에 특강 한 페이지가 있어. 이제 2차식과 2차식이 연립으로 나왔을 때 두 개 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게 나온다면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자, 모두 다 둘 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2차 항을 맞춰서 소거를 하고 그럼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연립을 해주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상수항을 소거시켜줘. 맞춰서. 상수항을 소거시키면은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찾는 거야. 그 특강 1번에서 2차항을 소거하는 방정식. 일단 2차항 y제곱항을 없애려면은 위에다가 곱하기 2, 밑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빼줬을 때 빼주면은 이런 1차식이 만들어지고 19 다 약분시키면 x-y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1차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1차식 나오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었지. 그래서 x는 y-1을 해놨고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해?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지. 여기서부터 풀이가 계속 똑같아.
밑에 식에 대입을 해서 는0 만들고 인수분해를 하면 y는 -1 또는 2가 나오고 이거를 각각 대입을 해줘서 x값을 구하면 차례대로 답이 이렇게 나오지. 특강 두 번째,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 자, 그럼 여기서 상수항 16과 12를 없애야 되니까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 맞춰줘야 되겠지. 위에다 곱하기 3, 밑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48에 맞추고 빼줘. 상수항을 소거를 했어. 그럼 얘네들이 뺐을 때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그럼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4y 또는 마이너스 2분의 7y. 여기서부터는 또 앞에랑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자, 이거를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 되는데 기억보다는 니은 식이 더 간단해 보이잖아. 그래서 간단해 보이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 얘네를 대입을 해주면 x에 4y를 대입했을 때 x값 뿔마 4, y값 뿔마 1이 나오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7y를 대입하면 x가 맞뿔 14, y는 뿔마 4로 나와. 답 쓸 때 부호 헷갈리지 않게 잘 써주고. 개념 5번.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공통근이라는 거는 어느 두 식을 인수분해를 했을 때 똑같은 근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여기 써있는 예를 보면은 두 방정식. 얘네들의 근들 중에서 똑같이 근을 가지고 있는 수는 x는 마이너스 2지. 이런 걸 공통근이라고 하지.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 우리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 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특강에서 했던 거 있지. 인수분해가 뭐 되지 않을 때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 첫 번째,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서 이 알파를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 그래서 알파에 대한 방정식에서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야. 앞에 특강에서 했던 것처럼. 소거를 해서 얻은 방정식의 해 중에서 공통근인 알파를 구해주면 돼. 그리고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는 공통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한 알파 값이 만약에 여러 가지다, 2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써있는 연립방정식을 모두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만족시키는지 안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 예를 보면은 자, 일단은 두 식의 공통근을 구해보지.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쉬우니까 너네 다 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 방법 두 번째, 최고차항 소거하는 거. 일단은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서 알파를 대입을 시켜줘. 알파 대입시키고 최고차항인 제곱항을 없애주면, 소거해주면 얘네들 뺐을 때 이 알파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와서 알파는 마이너스 2로 한 가지가 딱 나와. 다음 세 번째 방법, 상수항 소거하는 방법. 똑같이 공통근 알파라고 둔 식에다가 상수항을 없앨 거야. 6과 10. 그럼 최소 공배수에 맞춰서 30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위에다 5 곱하고 밑에다가 3 곱해서 둘이 빼주면은 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0이 나와. 2차 방정식이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 공통인수 2알파로 묶어주면은 알파는 0 또는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되잖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을 때는 확인을 해줘야 돼. 각각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알파가 만약에 0이야. 알파 0을 여기다가 두 개 다 대입을 시켜봐. 그럼 위의 식에다만 대입을 해도 만족이 안 돼.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지. 그래서 만족시키지 않아서 얘는 탈락. 알파 마이너스 2 넣고 대입을 해봐도 얘는 돼. 방법 2번하고 똑같이 나오는 결과니까. 그래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2. 예제 18번.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 K값을 구하래. 일단은 모르는 K들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지금 힘들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써야 돼.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고 X자리에 알파를 다 넣어주자.
그다음 여기에서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를 해야 되는데 상수항에 k가 있기 때문에 2차항을 없애야 돼. 2차항을 없애주면은 얘네 둘이 뺐을 때 알파항과 그리고 상수항이 이렇게 나오고 얘 인수분해가 되지. k-2로 묶어주는 거야. k-2로 묶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1은 0. 그럼 0이 되게 하는 값들을 보면은 앞에서는 k 값이 2 또는 뒤에서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오지. 이제 확인 들어가야 돼. k가 2일 때. k에다가 2를 다 대입을 시켜주면은 첫 번째 식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고 두 번째 식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야. 얘네 둘 다 이렇게 일치해버려. 일치했어. 2차 방정식에서. 그러면 공통근은 2개가 되는 거지. 2차식의 근은 2개니까. 다음 두 번째, 알파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여기는 기역에다 대입을 시켰어. 여기다가 대입을 시켰을 때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에서 k 값은 마이너스 1로 나오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식에서 나온 k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 개념 여섯 번째,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푼 모든 방정식은 방정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가 같게 나왔거든. 연립방정식에서도 두 식을 연립할 때는 문자가 2개였어. x, y. 근데 부정방정식은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을 때, 이때는 미지수가 더 적기 때문에, 미지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근이 더 많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무수히 많아져서 그 근을 정할 수 없게 되는데 방정식의 개수가 더 적을 때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주는 거야. 이런 부정방정식은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근에 대한 근이 정수거나 또는 실수거나 이런 조건이 주어지는데 주어졌을 때 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을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풀이 방법 첫 번째는 정수 조건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이 있을 때 풀이가 달라.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1차식과 1차식을 곱해서 정수가 된다라는 꼴로 변형을 해주는 거야. 그럼 곱해서 여기에 있는 정수가 되는 애들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1차식과 1차식. 그래서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는 거야. 곱셈 잘하면 돼.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거 1차식과 1차식 곱해서 정수꼴로 변형하는 건 똑같고 변형하고서 그 다음에 풀면 돼. 두 번째 실수 조건이 있을 때 방법 1번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의 꼴로 변형을 해줘. 그럼 제곱하면은 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됐다는 건 저기 A 값이 0이고 B 값이 0이라는 소리지. 이걸 이용해 주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얘네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놓고서 그 방정식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실수 조건이 만족시켜 주는 거지.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아무거나 써도 돼. 예제로 보는 게 더 편하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 값을 구하래. 얘도 미지수가 xy로 2개인데 주어진 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부정방정식. 조건은 정수 xy 값이야. 정수기 때문에 이 식은 1차식과 1차식을 곱했을 때 정수가 된다라는 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항이 4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가면서 공통을 찾아야 되거든. 얘는 x로 묶을 수 있어. x로 묶으면 앞에가 y-1이야. 근데 뒤에 있는 애를 봤더니 y-2 마이너스로 묶어주고선 그냥 공통으로 만들어줘. y-1로. 그리고서 부족하거나 넘치는 애들을 뒤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을 붙여야 되지. 이렇게 해놓고 공통 생겼으니까 y-1로 묶어주고 x-1
그리고 만들어진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y-1과 x-1을 곱해서 3이 되게 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곱해서 3이 되는 경우는 쉽지. 1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1 또는 마1 곱하기 마3도 가능하고 마3 곱하기 마1도 가능하지. 부호까지 다 신경 써야 돼.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다 확인해 주는 거야. 첫 번째 식부터 보면은 y-1이 1이 되려면은 y는 2가 되어야 되고 뒤에 있는 식이 3이 되려면 x는 4가 되어야 되겠지? 이게 첫 번째다. 그럼 두 번째는 y-1이 3이 되려면 y는 4, x-1이 1이 되려면은 x는 2.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답이 네 가지로 나와. 예제 19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 값을 구하래. 정수 조건이지. 정수 조건이니까 1차 곱하기 1차는 정수로 만들어주기. 그러면 얘도 공통이 나오게끔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얘네들이 묶어볼게. 얘네들이 묶으면 y x-1이고 뒤에 있는 애에서 x제곱이 있어서 좀 그런데 x-1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만들어주자. 아직 는 안 쓰고 생각만 할게. 이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생긴 거니까 남아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3을 만들어줘야 되지. 뒤에다가 마이너스 4 붙여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합차 공식이 되니까 y x-1, x-1, x 플러스 1 그리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기고 하면은 여기 공통 생겼지. x-1로 묶어주면 y x-1은 4.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1 곱하기 4 또는 2 곱하기 2 또는 4 곱하기 1.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생각을 안 해. 왜? 양의 정수에서만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만족하는 xy 값 따로따로 구해주면 돼. 첫 번째 보면은 앞에 있는 식이 1이 되려면 x에다가 2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뒤에 x에다는 2 넣어주고 뒤에 있는 식이 4가 되려면은 y 값은 7이 되어야 되겠지. 이렇게 하나씩 찾아주면 돼. 그래서 해가 이렇게 세 가지. 예제 20번.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래. 이번에는 실수 조건이야. 아까 실수 조건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였지. 얘네를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는 0으로 만들어 놓고선 a가 0 또는 b가 0임을 이용하라는 게 있었고, 방법 두 번째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자, 지금 풀이에는 두 가지가 다 써져 있는데 첫 번째 식을 이용을 할 거면 일단 둘 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서 우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걸 더하고 빼는지를 너희가 찾아야 돼. 자, 이거 찾는 방법은 여기 x항까지만 봐봐. x항까지만 보면은 이 y-1이 두 개 붙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상수항이 y-1의 제곱이면은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우리 완전 제곱식 알지?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하면 상수항이 나온다. 그거 이용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없던 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뒤에다가 당연히 빼줘야 되겠지. 나 새로 만들어진 건 노란색으로 해줄게. 얘는 더하고 그리고 얘 빼고.
그래서 빨간 줄까지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고 완전 제곱식꼴로 해주고 뒤에 있는 식은 다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얘도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되어서 y 플러스 1의 제곱.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었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앞에 있는 얘가 0, 얘가 0. 이 되게 하는 애들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 뒤에 있는 식에서 y 값이 나와버리지? y는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시키면은 여기서 x 값 나오지? 마이너스 2. 두 번째 방법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식에서 얘가 실근이 조건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썼을 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좌변을 인수분해를 했더니 얘가 되었어.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실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 이 범위 안에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이 식을 만족시키는 값은 0밖에 없어. 그치? 0보다 작은 애들은 다 허수니까.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y 플러스 1이 0이어서 y는 마이너스 1. 이 식을 이제 x를 구할 수 있는 식 아무데나 대입을 해주면 x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식 둘 다 자기한테 맞는 과정으로 풀면 되고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 다 쓸 줄은 알아야 돼. 여기까지 밑에 있는 확인 체크들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 연습 문제, 그다음 RPM 순서로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